주말에 명화. 진화야 정화야 미화야 금화야 은화야 포화야 너네 혹시 명화 봤니? 명화라면 제가 찾아왔어요. 정물화 풍경화 산수화 추상화 초상화 풍속화 동양화 서양화 주말의 명화에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화케라 주최 화케라 단독 금요일은 주말의 명화. 자, 우리를 명화 세계로 안내해줄 이윤서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점점 저는 이제 화자 돌림의 주인공들을 부를 일이 점점 줄어드나 봐요. 네. 한 줄로 끝나네 오늘은. 아, 그때 길어서 힘들어하시길래. 이제 호흡이 짧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프리다 칼로의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 만나면서 네. 그 화가의 예전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혹시 이번 주에는 어떤 작가를 준비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남편 누구냐 아. 네, 하셔가지고 아니, 찾아보고 얼굴 보고 실망했다 이런 분들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소환했습니다. 아. 디에고 리베라의 오늘의 작품은 꽃을 나르는 사람 준비해봤습니다. 네, 디에고 리베라의 꽃을 나르는 사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고 함께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그림 내용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프리다 칼로의 남편 되는 분이에요. 네. 네. 지난주에는 아주 우리에게는 악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가정에 좀 집중을 하지 않고. 근데 지난주 우리가 대놓고 욕은 하지 않았어요. 예, 네. 뭐 프리다 칼로에 집중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원래 어떤 분입니까? 네, 또 이분은 또 멕시코의 또 대표적인 화가이고요. 네. 또 벽화 운동으로 유명한 화가예요. 벽화 벽화를 운동. 그렸어요. 네네. 그 혁명가형 예술가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해방, 자유 이런 그 이야기를 예술로 어떤 수단으로 삼았던 아.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게 네. 아니네요. 예술의 어떤 뭐랄까 선전 선동 네, 이런 게 약간 감 정치 들어가 있는 선동 거예요. 맞아요. 네.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도 그 멕시코가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그 너무나도 많은 어떤 빈부격차며 어떤 인종 차별 이런 게 심했기 때문에 민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의 어떤 자유 해방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사실 민중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사실 정말 인기 있던 화가였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어요. 노동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렇죠. 그런 화가였네요. 네, 맞아요. 야, 마음을 또 대단하네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쵸. 매개이기도 왜냐면 하고요. 당시 그 미술관이나 거대한 벽에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노동자를 선택했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되면 좀 소외돼 있는 그렇죠. 목소리를 잘 낼 수 없었던 상황에 있는 분들을 네.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배층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뭐 변화하고 있던 네. 어떤 산업화되고 아, 있던 때였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 자본가에게는 좀 이게 좀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자들을 어쨌든 월급을 주고 네. 일자리를 주고 하면서 이제 후원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지금 오늘 작품은 네. 꽃을 나르는 사람은 멕시코의 국화를 지금 등에 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국화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화 말고 아, 예, 네. 예. 나라의 국화인데 다알리아 꽃이라고. 다알리아. 네네네. 굉장히 다알리아 팝콘 꽃. 같네요. 지금 보기에는. 맞아요. 네, 목화솜 되게 같기도 하고. 예뻐요. 네, 실제로 이렇게 검색해서 그 보시면. 분홍색 그 색소 들어간 솜사탕 같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고봉밥 같기도 그렇죠. 느낌이 좀 들기도 네. 하는데요. 예. 그 붉은 꽃 뭉치가 아주 싱싱하게 또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꽃 주제 그림에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국가 권력의 민중에 대한 압박, 핍박. 이게 사실 삶의 무게네 진짜. 꽃을 짊어졌는데 이렇게 힘들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도 맞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아름다움, 네. 뭐 네. 그쪽 우리의 축하, 기쁨, 뭐 감사 이런 의미를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 속에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발목에 힘조차 쓰지 못하고 와. 땅을 짚고 두 손만 그죠? 거의 이게 일어나지도 편체, 못하는. 맞아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끝까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거운 꽃바구니가 사실은 삶의 무게다. 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뒤에 너무 무심해요. 아, 들어주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 들어준다기보다 아니, 뭐 이라노 똑바로 안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네. 야, 그러니까 그 무게를 나타낸 그쵸. 반전이 있는 그림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에게 벽화나 이런 유화 작품은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문맹자가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민중의 어떤 눈높이를 맞춘 열린 미술 운동이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멕시코의 국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사실 꽃 그림에 관련된 작품이 많기는 해요. 꽃축제, 뭐 카라와 누드 이런 작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카라의 꽃말이 순결과 사랑이거든요. 그 의미는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서 자신이 예술가인 이 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순정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그런 맹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꽃 그림의 시리즈가요. 네. 근데 순정을 좀 안 받지. 아, 네, 지금 민중에게 바친 거지 프리다 아. 칼로에게 바치진 네, 않았죠. 제가 너무 네. 너무 같네요. 예. 그 모두에게 바쳤으면 다 좋았는데. 그런 그렇죠? 말입니다. 그럼 끝까지 멋있으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민중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걸까요, 리베라가? 그 아버지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버지가 당시 진보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그 열망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뭐 문맹자들의 글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광산도시의 교사였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또 디에고 리베라가 어릴 적에 몸이 되게 약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간병인이 이제 인디오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사람들을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가까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민 통치에 의해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착취당하고. 그렇죠. 네.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사실 20세기 초까지도 불평등한 구조였어요. 그런 아하. 모습들을 보고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이런 혁명가형 예술가로 이제 딱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이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되게 앞서가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나름의. 맞아요. 어릴 적에 예능이 뭐 이렇게 재능이 있었다. 미술에 워낙 재능을 가졌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 아버지가 이 아이는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라는 그 전제하에 어허. 뭐 이렇게 붓을 들거나 뭐 그림을 그릴 때 아버지 서재를 싹 다 치워주고 그 아이에게 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아이를 완전히 밀어준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유럽에도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멕시코 그 혁명의 그 시기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념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야, 근데 그 이 그림을 진짜 보면 이제 반전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그렇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장의 그림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조금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그러니까 사회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 사상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이제 디에고 리베라나 프리다 칼로는 약간 그 공산 국가 쪽의 지지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시작은 사실 이 평등 이념을 이제 내세우는 거였지만 그게 조금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 현대 와서는 공산주의 어떤 이념을 가졌어라는 편견을 좀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림을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이념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그쵸,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또 소리를 냈다는 게 네. 지금은 또 디에고 리베라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엄청나죠. 그 고국에 대한 애정이나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네. 이분 하면 사실 벽화화가 예술 벽화 운동의 거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평을 하고요. 그 작품량이 어마어마해요. 그 6,000평방미터 정도 이상의 작업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을 작업의 세계에 뭐 단 한순간도 빠져나온 적이 없었던 이야. 사람이다라고 거의 보시면 뭐 돼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 다 그림 그렸다. 그렇죠. 네. 뭐 약간 뭐 여성들을 좀 사랑도 좀 사랑하고 했고. 그렇죠. 그거 빼고. 네네. 네.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도 괜찮은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디에고 리베라. 그 네. 여성들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기는 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다수에게는 네. 앞서가는 네. 혁명가였지만 네.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을 좀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욕을 오늘 이남희 씨는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예, 네, 예. 그림 보면서 이 남자가 짐을 짊어지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느낌이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까지 느껴져요. 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그리고 이 팔목까지도 아플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드는 맞죠. 그런 정말 표현이 잘 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손가락까지 드네요. 손바닥 보면 손가락까지 쫙 펴서 지금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평면적이고 단순화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이만큼 이제 민중들에게 조금 쉬운 그림 그리고 네. 그만의 어떤 스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 정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니까 이런 네. 평을 받는데 만약에 이관열이 2차원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럼 아이고 초등학생 수준이네. 역시 너만큼 그렸네. 아, 이게 참 이게 정말 예쁜 꽃인데 가운데 있지만 네, 정말 이 노동하시는 분이 훨씬 눈에 많이 들어오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네, 그림이라서. 좀 아름답지만 아름답지 않은 그림.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들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참 무심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디에고 리베라의 꽃을 나르는 사람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또 그림을 만나봤는데요. 작가님 퀴즈 하나 주시죠. 네, 명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디에고 리베라의 꽃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작품 속에서 짐을 지고 있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양쪽 다리 중 어느 쪽 다리가 앞쪽에 있을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예측 안 할게요.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습니까? 추천은요? 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네, 듣고 싶어요. 네. 이 지금 일하고 계신 이분도 그런 날을 빨리 그렇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봄에 네. 보고 싶은 그런 꽃. 그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꽃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림도 찰떡, 선곡도 찰떡인 이윤서 작가님과 주말의 명화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